헬로윈 데이나 지난 주말 도심 집회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8.15와 그때 많이 발생했을 때 아마 지역사회에 꽤 많이 잔종 감염을 시켜놓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주시고 현재 소비 쿠폰은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강화됐습니다만 철저한 방역 조치 아래 소비 쿠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3차 대유행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가 코로나 확산이 석 달 전 8.15 집회 탓이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하정대 국장. 예. 8.15 지금 11월 20일이니까 진짜 석 달 전이거든요. 그때에 발생했던 확진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서울시가 보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뭐 한 0.001%까지 영향을 주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때까지가 보통 2, 3일부터 14일까지거든요. 2주 그래서 자가격리하는 거죠? 그렇죠. 최고 14일까지니까 그때 사이에 이제 증상이 나타났다면 그 영향이라고 하겠지만 8월 15일이면 지금 오늘이 11월 20일이니까 석 달 전 아닙니까? 근데 그때부터 만약에 영향을 줘가지고 했다면은 다른 사람한테 여러 번 옮기세요. 적어도 한 10번 이상을 옮겼어야 되잖아요. 그때 감염됐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한 8차례 이상을 옮겨서 그렇죠.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됐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지금 현재 갑자기 이제 200명에서 300명까지 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너무 먼 데서 찾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찾다 보면 오히려 제대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서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된다. 좀 이런 정치적인 그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원인을 분석하는 거는 좀 앞으로는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자, 감염병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잠시 한번 보고 갈까요? 네, 김호주 고려대 감염학과 내과 교수는 방역 책임자가 특정 집단을 감염의 온상으로 지목하는 건 혐오만 강화시킬 뿐이다. 또 김탁 교수는 최근 지역산 추세의 원인을 석 달 전에 특정 집회로 몰아가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굳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다들 의아했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동안 개천절 집회부터 시작해서 한글날 집회도 굉장히 강력하게 막았었고요. 그러나 이번 최근에 있었던 전국 민중대회 민노총 집회에서는 굉장히 또 유연하게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의 그동안에 이중잣대 집회에 대한 이중잣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번에 300명대로 굉장히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서울시로서 좀 당혹스럽겠죠. 왜냐하면 이 서울시 전체 이 코로나19 환자들을 지금 관리하고 통제했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급증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생각을 통해서 아마 원인을 생각해 봤을 텐데 원인을 찾더라도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원인 찾기보다는 우선 제가 볼 때 필요했던 것은 서울시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방역에 일단 통제에 실패해서 죄송하다. 더욱더 열심히 방역의 끈을 더 놓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책임보다는 남의 책임을 찾다 보니까 그동안 관대하게 했던 민노총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개천절하고 한글날 집회는 똘똘 뭉쳐가지고 철저히 막았기 때문에 그 탓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일하게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게 넉 달 전에 8.15 집회가 떠올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리한 이야기를 한 건데 저는 아까 하정대 국장이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넉 달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자체가 지금의 300명, 400명의 확진자 수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동안의 경로들을 그럼 다 파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경로를 파악했으면 미리 손써서 막았어야 되는 거죠. 확인되지도 않은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특정 집회나 특정 진영에 대해서 확진자 급증에 책임을 몰아가는 건 제가 볼 때 서울시로서는 또 다른 내로남불의 잘못된 저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 같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2, 3월 달에 1차 확산이 있었고요. 8월 달에 실제로 8.15 광복절 집회 이후에 많은 확진자가 늘었었습니다. 사망자도 발생을 했었고요. 그때가 2차고요. 지금은 이제 3차 대확산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을 좀 차용해서 갖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과거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도 논란이 됐었죠. 들어보시죠. 사망자만 해도 여기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감염이 돼서 사망한 사람이 그 사람까지 7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네, 저 당시에는 뭐 굉장히 감정이 격앙됐었고 나중에 사과도 했어요. 비서실장이.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있었던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자제해달라고 글을 올리긴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10월 3일 날도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는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당시하고 지금 이제 이번 주말에 있었던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왜냐면 그 당시엔 8월 2차 대유행 이후에 확산세가 계속 강화되면서 더 확산이 더 늘어나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개천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단계를 조절하면서 일정 부분 좀 느슨해지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지난 주말이었나요? 2주 전이었나요? 그때 이제 민노총 집회도 하고, 그때 뭐 민노총 집회만 한 건 아니고 보수단체도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100명 이하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 허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했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진보든 보수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엄벌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행위도 저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엄정히 법을 집행하도록 하는 건 대통령의 말이 저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관점에서 처벌도 하고 또 예방 대책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방역당국 얘기 듣고 오시죠. 수도권의 경우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되며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고, 지난 2,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지난 2, 3월 이상의 규모로 전국적 대유행 국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자, 하정도 국장. 예. 지금 보면 벌써 우리도 3만 명을 누적 확진자가 넘었네요. 예. 지금 이제 저기 나왔었지만 처음에 이제 2월에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제 8월 이때 한번 유행이 있었고 이번에 지금 3차 유행인 것인데,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중국의 인근의 국가 예를 들면은 대만이라든가 여기는 지금 현재 총 확진자가 600명 좀 넘는 거거든요. 베트남은 인구가 1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1,300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 5천만에 지금 3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거는 지금 2월부터 11월 사이 지금 10달 동안 우리나라가 과연 K-방역이라고 하면서 코로나를 잘 방역했다고 하는데 과연 잘한 것인가?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낫죠. 물론 그런 나라보다는 나은 것이죠. 그러나 중국의 주변 국가에서 잘 방역에 대처한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크다. 저는 이건 지금 계속적으로 무슨 시위, 집회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제대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디부터 우리가 막아야 되는지.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하반기 경제 활성화라고 무려 쿠폰을 몇 천만 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의 혜택을 받는 사람만 무려 1,600만 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발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저게 줄어들 것인가? 저는 진짜 제대로 왜 이것이 지금 확장되고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가를 제대로 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 원천적으로 그거부터 막아야 이게 줄어들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계속적으로 마녀 사냥하듯이 아니면은 희생양 찾기식으로 어느 하나만 해가지고 과연 저게 줄어들까? 저는 그 의문이 듭니다. 근데 방역당국에서도 사실 고민이 되는 게 요즘 워낙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 경로를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오죽하면 생활 감염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오늘도 보면 노량진 고시학원에서도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요. 또 서울시청도 또 일부 직원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시청을 또 폐쇄했고요. 또 연대, 서강대 이런 대학가에서도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주민들을 당혹해하고 있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진봉 교수. 예.
우리가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12월 30일 연말이고 그렇죠. 네. 이제 제야의 종소리 들어가는 시기인데 네. 그걸 지금 못하기로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12월 30일 날 원래 예정되어 있는 제야의 종소리 이것도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 1953년 이후에 67년 만에 행사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물론 뭐 결정된 건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에도 해맞이 행사들이 많잖아요. 예. 이게 여기는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뭐 도시별로 시별로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미지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아무리 방역 대책을 잘 세운다 하더라도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야의 종소리, 송년 모임 그리고 1월이라 해맞이 행사들도 대부분 취소하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있잖아요. 이제 집피하고 시위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원인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시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들어서 과거의 확산세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경로가 불분명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과거에는 뭐 특정한 지표나 이런 거에서 했지만은 지금은 일상생활 속 아까 앵커도 얘기하듯이 학원에서도 걸리고 뭐 학교에서도 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걸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냐 검진을 했는데 과거에는 그 확진자 비율이 매우 낮았어요. 지금 그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0. 몇 %에서 1.8%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발생지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옛날에 예. 대구 하나에서 이렇게 퍼지고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 지금 미만에 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빨리 지금 1.5단계 아닙니까? 이것도 2단계 더 올리고 빨리빨리 예. 해가지고 강력하게 전체적으로 대처할 때만 예. 저게 다시 감소세로 줄어들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어느 하나 두 개 그거를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막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예. 사실입니다. 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래서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연말을 맞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는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직장인들은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터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연말인데 많은 걸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있어서 혹시 정세균 총리의 발언과 좀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에 하나 확산세가 조금 더 심해진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시행하는 부처들과 한번 소비 쿠폰 문제를 어떻게 할지 꼭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철저한 방역 조치 아래 소비 쿠폰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발적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확진자 증가를 경고했지만 정부는 1천만 명분의 소비 쿠폰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한심한 엇박자 정책을 펼치며 방역 위기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사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 그렇죠. 쿠폰 잠시 중단했다가 새로 왜냐면 경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봉쇄하는 것만이 무조건 능사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소비 쿠폰을 계속 주면 갖고 나가서 뭐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 보고 밖에 나가라는 얘기가 또 돼서 의아해하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이제 소비 쿠폰이 숙박업소, 뭐 식당 등등 해서 한 1,700억 원치 이제 발행이 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경제부처 차원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지금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지금 담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연말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저도 그래서 약속 다 취소했습니다. 예. 연말에 동창회 무슨 뭐 망년회 뭐 등등 있는 거 다들 이제 전화해서 이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쿠폰 어디 갔습니까? 집에서 홈쇼핑할 때 쓸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 다 차원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죠. 근데 지금 보면 경제부처 이야기 다르고 지금 총리 이야기 다르고 하니까 그럼 이 쿠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은 잡아놨고 돈은 써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또 일부 어제 정은경 이 청장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하고 지금 긴급한 회의를 해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금 빨리 격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단계에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연말에 지금 날씨가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예, 예. 이게 날씨가 추우면 코로나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정부가 빠른 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예. 자, 김문식 교수님. 예. 최근에 좀 잠잠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 3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재명 기사의 독특한 자기 특허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2차 재난지원금 할 때는 정부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해서 처음에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이번에 이 코로나 방역이 이제 약간 풀리면서 1.5단계로 됐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불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 국민 대상으로 평소에 주장했던 자기 소신대로, 그리고 특이한 점은 현금이 아니고 지역화폐로 제공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화폐 제공도 이재명 지사의 독특한 자기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래서 지역화폐로 해야만 지역의 상권도 살리고 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련해서 조세형문의 보고서 관련해서 또 날카롭게 또 대립한 적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방역이 조금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경제가 심각해지는 또 위기가 쌍끌이로 같이 오게 되기 때문에 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고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아까 나온 소비 쿠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참에 그러면 3차 재난지원을 또 줄 것인지, 줄 만한 우리 정부 재정의 여력이 있는 것인지, 그럴 만한 또 세금의 세수나 지출을 과연 가능한지, 준다면 저번처럼 1차 때처럼 전 국민 줄 것인지, 2차처럼 한시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지 않고 선별적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정말 현금으로 줄 것인지 쿠폰으로 줄 것인지,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정부로서는 코로나 방역과 경제를 살린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냉정하고 가장 현실적이면서 그리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예. 봅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밖에 그 소비 쿠폰을 얘기하는 이유는 실제로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이것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또 소비가 끝나면 또 곧바로 또 냉각기가 오는 이런 단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쿠폰을 나눠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지급이 될 수는 있을 건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